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6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역사적인 날이네요. 코스피 지수가 13일 연속 거래 상승이라는 또 대기록을 기록하면서 오늘 또 플러스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248.63, 전에 대비 0.26%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765.02, 전에 대비 0.23%. 장중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막판에는 좀 이렇게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그래도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진단 있는 시간이니까요. 의뢰해주신 종목 진단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또 큰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해주실 송투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오늘까지 기록이 드디어 달성이 되었네요. 그렇죠. 뭐, 이게 네. 깰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네. 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록 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관광지 가서 나 왔다 네네. 갔다 쓰고 가는 거니까, 한번 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로 살짝 빠지는데, 네네, 이게 맞아요. 아닌데라는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장초만 좀 빠졌어요. 네. 역시 좀 힘이 달리는 건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 사실은 뭐 지금 정도 올라왔으면 좀 조정이 나와도 되는 부분이지만, 네네네네. 이게 기록을 세우려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막판에 올리겠는데 사고 이제 장을 딱 덮어놨는데 마감 역시나 아주 강하게 올려놨더라고요. 반 스포트가 대단했네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지만은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록은 일단 세워놨잖아요. 네. 그렇다면 역사적인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젠 조정이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너무 또 안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할 건 다 네.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조금 조정도 들어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네네. 있겠네요. 자, 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13일 연속 상승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받침이 되고 있고 네. 시장이 뭔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네네네. 뭐 약세론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예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지금 주식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시장을 부정했었던 사람들 지금 조용해요.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아무것도 네. 안 보시는데 저 가끔 뭐 유튜브 쪽에 아직도 네, 네. 이제 2020년도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시던데. 2020년이요? 네, 이제 2019년 없다고 했는데 가니까 이제 2020년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왜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들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아래 공포라고 있었죠. 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네네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이거였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면 한 2년 정도 후에 네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아,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2년 후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나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2년 후에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아직 안 왔으니까. 아니면 말고. 네네. 네. 그런 식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1, 2년 정도 이렇게 먼 예측 이런 거 뭐 밖에서 뭐 쌀 던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뭐 이런 네, 거는 네.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충실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바뀌고 있잖아요. 네. 흐름이 바뀌고 있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숙이 받아들이셔서 시장에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시장의 상승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전고점 좀 돌파하는 모습들, 강한 상승의 모습들, 종목군별로도 굉장히 좀 흐름이 괜찮았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종목 진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무래도 시총 상위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세를 많이 보여줬던 종목군 중에 SK 하이닉스가 네네.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진단을 의뢰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뭐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에 대비해서 뭐 그렇게 크게 저건 네네. 아니네요. 뭐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시지 않으셨나 네. 이 생각이 좀 드는데 81,000원대 매수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아이고 네. 지금 뭐 약간 또 손해시겠네요. 근데 이거를 사실 뭐 매수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거 뭐 손해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네. 뭐 지난 과거에서 이제 뭐 작년 여름에 물렸다든지 아유. 뭐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탈출을 의뢰한다는 부분이라면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이제 최근에 매수해서 물렸는데 어떡할까요? 이거는 사실 진단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4월 4일 날 네네. 고점 딱 칠 때.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진단을 의뢰하시면은 사실 이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투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뭐 과거에 작년 여름에 매수하셔서 오랜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일단 생각하고. 근데 본전이 왔으니까 그렇죠.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럴 때 이제 항상 해드리는 말씀이 있죠. 본전하려고 주식했냐. 맞아요. 네. 본전하시려고 주식하면 안 네.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확 물리죠. 물리고 나서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지나오다 보니까 또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괜히 미워요. 음. 근데 이게 어느 날 슬금슬금 올라와서 본전에 딱 오면 야 이걸 빨리 팔고 네네.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다. 네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시는데 이게 왜 그 고난의 세월 거치고 본전까지 올라왔을까? 네. 그 생각도 좀 해봐야 돼요. 왜 올라왔을까? 네, 거기 네. 빠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근데 뭐 지금 이 하이닉스라는 부분이 뭐 계속해서 주가가 더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추세적인 부분들이 뭐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큰 흐름이 아직까지 네네. 좋아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한다 이렇게 네네. 생각해 보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잖아요. 매도할 자리가 맞습니다.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유 관점 그냥 유지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네네. 꼭 탈출을 하고 싶다라면 일단은 매수가 이상은 올라갈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 시점에서 뭐 좀 편안한 비중으로 좀 줄이시거나 네. 그때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위쪽에서 파는 것을 일단은 목표로 하시는 게 네.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2018년 5월 달에 있었던 어떤 정고점 부분까지의 어떤 그 부분도 살짝 열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성급한 매매 하시기보다는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하이닉스 봤으니까 외국인들이 또 이 종목을 빼면은 우리나라에 살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종목인데 네. 삼성전자죠. 네. 삼성전자도 한번 보면은 일단은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네.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지금 반도체 업황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반도체 업황은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징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또 무역 분쟁 해소되니까 네. 우리가 또 중간재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보고 들어가서 투자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 6개월, 1년 정도 투자한다. 장기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본다라면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이 이해도 되고 또 국내 시장으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는데 비중이 많은 IT 쪽에 그냥 자연스럽게 비중이 실리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네네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뭐 지금은 뭐 강하게 상승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나쁘지 않다. 네네네. 홀딩 유지 뭐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 전략이죠. 네,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둘 다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군인데요. 네. 또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아시아나 항공을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제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 이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조금 밀리는 네네. 상황까지 왔는데 오늘 거래량이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네,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고 네네. 상한가 이후에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네. 매도해라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9,100원, 9,500원대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직전 고점대 근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여기 나온 이 물량들이 이번에 매도로 다 들어오지 않았나. 네네네. 그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란 말이에요. 네. 갭상승이고요. 운봉이면 좀 이렇게 고민해 볼 만한데. 많이 네. 올랐어요. 그렇다면은 뭐 옆으로 조금 설 수도 있겠지만은 뭐 당장 주가가 빠진다라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의미가 좀 이따 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일단 매각을 확실히 결정을 해버린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또 이 매각과 관련해서 종목들이 또 다른 기업들도 연결된 기업들이 같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M&A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기업에게는 강한 호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급한 거 아니라면 네. 홀딩 전략 그냥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네네네. 생각되고요. 뭐 이제 변동성이 심한 부분들을 견디기 어렵다 그러면 네. 어제 고점이겠죠. 이제 상한가 나온 자리 뭐 7,500원. 7,500원. 요 구간대까지 변동성 구간으로 생각하고 네. 좀 지켜보시는 거 괜찮겠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하겠다. 아, 요거는 조금, 네. 이런 분들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만나서 좀 얘기를 네. 좀 심각하게 네. 꼭 고점만 잡으시고 뉴스가 강하게 나와서 맞아요. 뭔가 이슈가 많이 될 때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시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시도록 하죠. 자, 마시아나 항공은 이제 금호그룹에서 매각하겠다고 내어놓은 상태고 네. 이제 내어놓은 이 기업을 이제 누가 이제 갖고 가느냐. 그렇죠. 그게 또 시장에 또 가장 큰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유력한 기업이 SK그룹이라고 저는 보는데. 개인적으로 SK 가져갔으면 네네. 좋겠어요. 아, 네. 네, 왜냐면 SK가 이제 그 하이닉스 인수에서도 성공을 네네네네. 잘 했고,
또 자금도 좀 넉넉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SK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거는 이제 사람들 마음이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SK도 그렇고 뭐 나온 게 한화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CJ가 있었죠. CJ도 있었고요. 애경이 있었고요. 애경 중소기업은 애경까지 있었는데 근데 애경이 사기는 조금 덩치가 너무 큰 건 아닌가. 무리되지 않겠나 싶긴 네네네. 한데 뭐 애경을 얕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예. 뭐 좋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애경이 사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한화나 네네. SK 네.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CJ까지도 조금 CJ? 지금 요즘에 그 이슈들이 자잘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CJ가 또 들어오기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SK나 한화 요 정도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네네. 한화가 요즘에 좀 조용했거든요. 많이 조용했죠. 네네. 굉장히 그래서 조용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뭐 일단은 뭐 두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업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또 나오는데 하나 쪽에 관련된 기업 중에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네네네. 한익스프레스라는 기업이 네. 있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상한가를 또 아시아나항공처럼 상한가를 치고 나서 오늘 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나하고만 붙게 되면 네네네.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서 진행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트 모양도 잘 나왔었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가 만약에 하나에게 온다 그러면 네. 아시아나를 이용해서 이 한익스프레스가 가질 수 있는 시너지는 엄청나니까. 그 물류 네, 쪽으로는 그렇죠. 얼마나 시너지가 있으니까요.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런 기업들은 추가 상승이 나오는 부분인데 강하죠.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이 맞습니다. 부분에서의 이제 지난 고점 때까지도 아직 여유가 있어요. 네네네. 그렇다면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매수는 따라가 들어가시면 안 되겠지만 네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루 정도는 더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일단은 뭐 오늘 나온 종목들이 다 강한 추세를 만들고 있는 네. 종목이라서 다 홀딩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하나 쪽에 관련된 기업을 봤는데 SK 또 빠져놓을 수가 없는데 네네. SK 네트워크스라는 또 기업 있죠. 이 네트워크스도 이제 오늘 거래량 많이 터진 특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게 일단 거래량이 오늘 동일하게 많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왔다는 이게 그런 얘기죠. 우선주는 상을 갔어요. 연속 상한가죠. 점상입니다. 네, 네. 점상이죠. 이게 우선주가 이제 아시아나 쪽에서 이제 우선주의 어떤 열풍을 만들었다 그런 네네네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본주 쪽도 많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네. 관련주죠. SK 쪽에 관련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 아시아나를 인수했을 때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거래량 동반에서 나온 부분, 그 다음에 뛰어넘는 모양새가 나타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자리는 일단 단기적 그 저항대에 좀 부딪혔다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네네. 우선주가 올라가면은 본주도 같이 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금호산업 우선주라는 이런 거 올라갈 때처럼 그런 부분이니까 네네. 지금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자리에서 뭐 물려 계신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냥 홀딩이죠. 그리고 뭐 여기서 갭상승에서 뛰어나가면 신규 매수 따라가기 어렵겠지만 이 근처라면 나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6,100원대 뭐 이런 정도는 나쁘지 않으니까 오히려 밑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대신에 뛰어나갔을 때는 그냥 쿨하게 네.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는 네, 걸로 네,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나라는 큰 어떤 기업이 하나 시장에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이슈나 설이 굉장히 많고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갖고 갔을 때 네. 인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시너지가 굉장히 네, 크다 그죠? 보니까 파급력이 좀 큰 것 네. 같네요. 그러니까 물류 같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된다라면은 네네. 이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임팩트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도 SK나 하나가 이거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뭐 CJ도 뭐 이제 택배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애경은 왜 그랬을까요? 애경 또 자회사가 또 항공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야, 지금 이제 아시아나도 그렇고 에어 부산이라든지 에어 에어 서울까지 서울까지, 네. 통으로 같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네. 또 아시아나는 너무 덩치 크니까 좀 빼놓고 저가 뭐 항공만 이렇게 따로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네. 통매각을 한다는 게 큰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또 그런 것들을 또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1조면은 살 수 있다는데요, 아시아나. 네네. 네. 어때 뭐 저축해 놓은 거 좀 있으시면 선생님 되시잖아요. 아직 조금 모자라서. 같이 합작해서 네. 혼자는 안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잠깐 뭐 꿈을 꿔봤네요.
자, 네. 마지막 정보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푸른 기술이 굉장히 네. 좀 강하게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북 관련주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미 네. 정상회담 이런 거, 남북 정상회담 또 일어나는 거냐. 잘 된 거라 그 생각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푸른 기술이 이게 양다리를 많이 걸치고 있네요. 아, 이 맞아요. 화폐 개혁 관련해서 네. 리디노메이션이라고 하죠. 네, 아니, 발음 굉장히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디노미네이션이 네, 어려워요. 그런데 네. 그쪽 관련해서 시스템 개혁 관련해서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오늘 장중국 이렇게 상승률이 좀 컸었는데요. 장중에 한 16% 정도 네네. 상승했다가 마감이 되었네요. 이것도 그렇고 한네트도 오늘 또 많이 네, 올라서 맞아요. 내려갔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화폐 개혁한 부분 쪽이 정말로 뭐가 있는 건가 네,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네. 사실 이 화폐 개혁이 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약- 싸지는 네, 효과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 1,000원이었는데 1원밖에 안 하면은 어이구야. 뭐 한 두 개 사고 네네네. 네, 그 강제적 인플레이션이 좀 되는 그렇죠. 경우가 네, 있습니다. 강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뭐 집값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뭐 이제 뭐 9억짜리가 10억 된다. 음. 그런데 지금 뭐 9만 원짜리 10만 원 된다. 이건 느낌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화폐 또 새로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새로 만들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시스템 관련해서 네.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되죠. ATM도 다 바꿔야 네, 돼요.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와우, 네. 그 다음에 또 무지막지한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렇죠. 네네. 뭐 해외 다른 국가들 보면은 이거 리디노미네이션을 잘못해가지고 네. 진짜 뭐 살인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경험해가지고 또 깎고 네. 그다음에 또 인플레이션하고 또 깎고 또 뭐 깎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짐바브웨나 네. 이제 아우.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인데 돈을 막 리어카로 막 네, 싸서 네, 가도 네. 뭐 애들이 그 돈 그걸 가지고 갖고 논다면서 짝지 치기하고 비행기 접고 뭐 네, 이렇게. 장난감보다 돈이 네네네. 싸서 네. 뭐 그런 상황이 뭐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네. 잠깐의 경기 부양 이후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네네네.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이 논의 단계에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쉽게 개선되지 뭐 쉽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논의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긴 좀 어렵습니다.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논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관련주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은 좋으니까 네. 당장 매도하시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홀딩 전략 유지하시고 주가가 너무 뛰었다 싶으면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팔았다가 다시 네. 샀다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단타를 좀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네. 네. 네네. 일단 오늘 말씀드렸던 어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에 인해서 같이 영향을 받는 종목들 그리고 푸른 기술까지 전체적으로 강한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만큼 근래 이제 종목 진단을 하면서 홀딩 전략을 계속해서 드린 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시장이 좋죠. 그만큼 그리고, 이제 네. 시장이 강하다는 얘기인데 시장이 강해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해줘야 기분이 좋은데 그렇죠. 또 이렇게 엉뚱하게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십니다. 맞아요. 지금은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서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친숙한 종목으로 친숙한 종목을 좀 버리시고 네네. 예, 낯선 곳 그러니까 장 좋아지니까 삼성전자 살까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항공주 누가 생각했나요? 그렇죠. 네, 그 뭐 악재만 나오고 막 이게 와 이거 힘들어지겠다 이런 생각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나에게 좀 불편한 종목 그런 종목들이 요즘에 좀 나오는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네,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그 구호는 그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친숙한 종목을 버리고 네. 낯선 종목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뒤에 거 짧은 거 하면 될까요? 네, 낯선 종목으로 가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숙한 종목을 버리고 낯선 종목으로 가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